여러분,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술자리는 가져야겠고 일에 지쳐서 시간은 없고 그러니 효율을 따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회원분들은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듣고 보시면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트레이너들은 여러분이 고객이니까 있는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중 하나 아니신가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남자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와 여자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성공의 공식을 알려드린다는 그런 개소리는 안 할게요. 하지만 실패의 이유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보세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은 알지만 여자들은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배고파, 뭐가 먹고 싶어 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남자에게는 굉장히 공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공포이어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도대체 왜 시도 때도 없이 배고파, 먹고 싶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남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유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자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이든 물건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음식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뭔 개소리야? 아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에버랜드에서 추러스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배가 빵빵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여성분은 배가 부를까요? 배가 고플까요? 팩트는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이 여자친구는 아직도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제가 트레이너 생활 10년입니다. 연애는 20년 넘게 했어요. 그렇지 않은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동생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여자들은 몰라도 남성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도 같을까요? 남자들의 다이어트 실패 원인은 욕구가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말씀드리려는 이 모습을 보고 남자들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배만 부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똑같이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제육볶음을 먹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순대국밥을 먹게 되었고 다음날에는 돈가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머릿속에는 제육볶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90%의 남자들은 제육볶음이 먹고 싶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왜냐면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어떤 것을 먹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맛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느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먹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었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것이라 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른 메뉴가 제육볶음일 뿐이지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욕구는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시고 실행을 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으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40대가 넘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자들의 다이어트 실패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신기하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같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신기한 것은 남자끼리 생활하는 패턴이 비슷하고 여자들은 생활 패턴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성이고 40대이고 같은 직업을 가졌다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비슷한 형태의 신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1인끼리 노는 것입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남자들끼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은 취미를 하고 같은 것을 즐기기 위해 시간을 쓰려 하고 생활 패턴을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이 쪘다면 옆에 사람도 살이 쪘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몸짱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도 몸짱의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것이 남자가 살을 빼기 굉장히 힘든 이유입니다. 남성분들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자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겁니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남자들이 다이어트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의지 부족뿐일 것입니다. 또 다른 실패의 원인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배부름의 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살이 찌신 분들은 배가 부르다 라는 느낌을 음식물이 턱끝까지 차올라와야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위에만 음식이 차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정상인데 그분들이 살이 찌는 이유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시간으로 닭과 닭가슴살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드시고도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신 이유 또한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음식을 토할 것 같이 드시더라고요. 이것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10년 가까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것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없으실 겁니다. 100%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찔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그렇게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가 부르다는 것을 잘못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부르면 헛배가 부른 것인지 진짜로 배가 부른 것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이 찌시는 분들은 헛배가 부르다는 것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피자나 햄버거, 돈가스 등과 같이 고열량 음식을 먹고 인슐린이 혈액에서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배 안이 가득 찬 느낌 이것을 진짜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샐러드, 닭가슴살, 적당한 양의 고기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배가 완전히 가득 찬 느낌은 아니지만 몸의 에너지는 충분한 상태 이것을 헛배부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현대 우리의 생활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샐러드, 적당한 양의 고기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고 위가 완전하게 늘어나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만으로도 에너지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짜 배부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샌드위치, 피자, 햄버거 등 고에너지 상태의 음식들 게다가 많이 가공된 형태의 음식들은 미안해서 배를 가득 채운 느낌은 들지만 소화와 흡수까지의 시간이 진짜 배부름을 주는 음식들과 차이는 많이 납니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부름의 시간도 길고 소화와 흡수의 시간도 느리고 몸 안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얼마만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내 몸에 들여보낼 것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다이어트는 무엇을 하면 빠진다 무엇을 하면 성공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의 본질적인 의미보다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잘못 인지하고 사용 방법도 잘못되어서 맞는 방법을 알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알아가야 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회원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스토리 중 하나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이랑 호랑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웅녀라는 캐릭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웅녀는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비유하면 닭이랑 밥일 것입니다. 웅녀는 더 좋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정상화 과정에는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독약을 먹고 있으면서 불로장생초를 찾는 것과 같은 형태로 다이어트를 바라보십니다. 건강하고 싶으셔서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독약을 먹으면서 몸에 좋다는 약을 먹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좀 더 오래 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독약을 먹는 것만으로 이미 죽음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술자리는 가야겠고 일에 지쳐서 시간은 없고 그러니 효율을 따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독약을 포기할 수 없어서 생을 연명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몸에 좋다는 약을 찾는 그런 심리일까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건 하지 않아야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분들은 욕구를 좀 포기해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성분들은 삶의 사이클을 조금 변화시켜야지 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것 또한 아닙니다. 삶의 사이클이 건강과 다이어트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만 남성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은 아주 명확한 팩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건강과 다이어트 이 두 가지가 상극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 이유는 혹시나 내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건강과 다이어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을까? 라는 욕심에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필요하신 분이라거나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신 겁니다.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아프지 않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 생각이 넘쳐나는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아나페레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back.